자, EIP 교재는 757페이지고, 20년 3회부터는 20년도 EIP 프로그램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홀수에 차일 때는 A형, 회계 1급 A형, 짝수에 차일 때는 B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그 시행 연도가 나오는 이유는 윈도우 날짜가 윈도우 날짜를 이걸로 잡아주고 진행해야지만 오류가 거의 안 뜬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저는 그 줌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윈도우 날짜는 따로 안 바꿔줄게요. 안 바꿔주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문제 풀 때만 날짜를 이제 바꿔주는 걸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순서대로 회계 기본 정보 관리, 재무회계 프로세스에 의해 그 다음에 세무회계 프로세스에 의해 원가회계 프로세스에 의해 이런 순서대로 돼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A형, B형, C형, D형 네 가지로 나눠져서 문제 이 순서 뭐 기본 정보 관리, 세무회계 프로세스, 원가회계 프로세스, 재무회계 프로세스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해할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 1번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4600 상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이월하도록 설정하였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디로 가냐면 회계관리 모듈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있어요? 회계관리 모듈에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상품 계정 재고자산의 상품 계정 하셔서 해상도 문제 때문에 안 보이는 내용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상도를 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밑에가 이제 관리 항목에 대한 건데 그죠? 2월 항목 선택이 뭘로 돼 있어요? 프로젝트로 되어 있죠. 이해 갈까요?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 81100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8만 번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81100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옆에 플러스키 있죠. 플러스키. 플러스키 누르면 세목이 보이죠. 복리후생비 식대, 복리후생비 표복비,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복리후생비 기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3번. 여러 계정의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일괄로 변경할 경우 일괄 설정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음,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 우리 계정 가격 등록의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일괄 설정 있어요. 일괄 설정 눌러서 작업 구분, 계정 구분 변경, 관리 항목 변경, 필수 항목 변경, 2월 항목 변경, 입력 구분 변경, 간격 일괄 변경, 증빙 필수 입력값 변경에 대해서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괄로. 음,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표 입력 시 81300 접대비 계정에 대해 증빙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을 차례별 필수로 설정하였다. 81300 판매비와 관리비에 81300 접대비 가시면 그죠?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뭘로 해놨어요? 사변 필수로 해놨죠.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지금 하면서 어떤 메뉴에 가서 뭘 검색했는지 봐야 돼요. 저도 이거 메뉴 다 못 외워. 메뉴. 그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오랜만에 다시 푸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김은찬 사원은 어디 있냐면 시스템 관리 모듈에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관리 모듈의 회사 등록 정보에 가시면 사원 등록 있어요? 사원 등록? 있나요? 사원 등록하셔서, 사원 등록하셔서, 예, 회계팀에서 조회. 음, 김문찬. 김문찬 사원이 나오는데, 회계 입력 방식이 뭐예요? 수정이죠. 회계 입력 방식이 제일 낮은 게 미결, 그 다음에 승인, 맨 위에가 수정입니다. 맨 위에가 수정은 자기가 그 전표를 입력하면 승인 전표로 되고, 예, 그, 뭐지? 수정하고자 하거나 삭제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표 입력 방식이 승인인 사람은 전표를 입력하면 승인 전표로 나오지만 수정이나 삭제하려면 승인 해제를 해야 돼. 예, 미결인 사람은, 예, 전표 입력 방식이 미결인 사람은, 예, 미결로 나오고, 예, 승인권자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예, 입력하지 않은 전표가 되는 게, 예, 미결이고요. 자, 김문천 상원의 회계 입력 방식은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죠. 가능하고, 예, 수정 및 삭제 가능하니까 2번도 틀린 거예요. 승인 전표에 대해서 예,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다 가능하고, 대체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예, 승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대체 차익이 없다는 얘기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예. 저번에 우리 제가 어제 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안 맞으니까 미결전표로 자동으로 나와. 내가 그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전표의 승인 해제. 후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그 회계 입력 방식이 뭐일 때? 승인일 때 얘기하는 거죠. 승인일 때. 그래서 2번 답은 예, 3번이고요. 3번. 거래처 등록 메뉴의 거래처 구분은 거래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다음 중 거래처 구분과 등록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에 예, 회사 등록 정보가 아니구나. 시스템 관리 모듈의 기초 정보 관리에 여기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 저기만 봐봐요. 우리 금융거래처 등록. 기초 정보 관리 금융거래처 등록하셔서 여기 카드사가 있고 구분이 그 다음에 여기 카드가 있잖아요. 그냥 신용카드가. 그지? 예,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잘못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카드사는, 예, 구매 용도가 아니라 매출, 매출 카드에 대한 가맹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카드하고 가맹점 계약이 돼 있으면, 우리 거 구매하는 사람이 삼성카드로 긁을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치? 음. 구매 용도의 법인 신용카드는 여기 뭐라고 돼 있는 거야? 구분이. 무슨 카드? 신용카드라고 돼 있는 거야, 신용카드. 이해 갈까요? 음. 여기는, 예, 구매 용도의 법인 신용카드는, 예, 구분이 신용카드입니다. 구분이 신용카드.
무역은 무역과 관련된 국외 거래처, 기타는 일반 무역 주민위의 거래처, 일반은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 교부 대상 거래처고, 4번 재무회계 프로세스에 의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한국생산 본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얘기하면 이거 거래처별 초기월이에요. 거래처별 초기월. 얘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회계관리 모듈에 회계관리 모듈 아니구나. 미안해요. 초기월 관리, 시스템 관리, 초기월 관리에 회계 초기월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 회계 초기월 등록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게 회계 초기월 등록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과 채무에 대한 거래처는 회계 초기월 등록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회계 초기월 등록에 있는 재무상태표가 전기분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본점, 회계 다니는 본점에서 조회하셔서 외상매출금 찾으셨을까요? 자, 외상매출금 우리 받을 돈이 5억 3,131만 1,000원인데 밑에 보시면 영은실업에 대해서 2억 950, 하진테크에 대해서 1억 2,030만 5천원, 제동은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물어보는 게 가장 큰 거래처니까 누구예요? 영은실업입니다. 영은실업.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고, 그 채권 채무에 대한 그 거래처별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지? 어디 가서 확인하는지 아시겠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5번. 회계팀의 2020년도 예산 중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계정 과목은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하래요.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계정 과목. 그러면 회계관리 모듈에 예산관리, 회계관리 모듈에 예산관리, 거기에 예산 초과 현황, 예산관리에 예산 초과 현황 더블 클릭. 여기도 그 전산세무회계 시험으로 얘기하면 장보조회 있잖아, 장보조회. 장보조회 같은 개념인데 꼭 한 군데서 조회가 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자료가 여기에 그 조회할 수 있는 요런 메뉴하고 맞아야 돼. 2020년 예산 중이라고 했으니까 조회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과목은 예산 과목,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부서는 회계팀, 조회, 조회하셔서 집행률을 보면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 그지?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131%잖아, 그지?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440만 원인데 집행 실적이 578만 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실행 예산을 초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지금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는데 저번에 그 다른 데서 그 시험 보러 온 학생들 보니까 메뉴를 다 기억 못하니까 이거 다 열어놓더라고요. 다. 저도 메뉴 좀 헤맬 수 있습니다. 6번. 한국생산 본점은 2020년 월별 현금 이출금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한국 생산 본점의 2020년, 본점의 2020년 한 해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월별 현금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가장 큰 달? 그러면 얘는 전표 장부 관리에 전표 장부 관리에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가셔서 예, 회계 다니는 본점 기표 기간은 저는 이제 윈도우 날짜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 나오는데 달력 눌러서 올해 그럼 1월부터 12월 다 선택이 되고 저처럼 윈도우 날짜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요 밑에 있는 날짜를 2020년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2020년도로 바꿔주고 확인 하셔서 현금 지출이 가장 큰 달. 아, 여기서 안 해도 되는구나. 지금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그 전산생명기처럼 발길이 비교하는 거 저 뭐지? 무슨 장이지? 총계정원장 가도 되죠. 총계정원장 가셔서 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을 계정별 플러스키 눌러서 현금 1010 조회. 그래도 여기도 묶어서 나오네. 차변은 현금이 들어온 거고 대변은 현금이 나간 거고 예, 월계를 봐야 되겠네. 월계를 비교했을 때 1월부터 4월 1월부터 4월만 비교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1월 달이 334만 원. 그 다음에 예, 2월 달이 693만 원. 그 다음에 3월 달이 905만 원. 그 다음에 4월 달이 5,917만 8천 원 나갔네. 그지? 그래서 답은 4월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저 총계정원장, 현금 출납장 가서 조회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전산생물계 프로그램은 그냥 아예 묶어서 나오는데, 그지? 여기는, 응? 월별, 아, 그렇구나. 여기 월별에서 1월부터 4월까지 해도 되네요. 월별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조회를 하셔도 되네. 그러고 보니까 월별로 일별, 월별 됐을까요? 음, 주면 되고 7번 한국 생산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전 공장에서 제조활동에 사용한 복류 생비는 얼마인가? 그럼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를 봐야 돼요. 제조 활동이니까 프로젝트별 원가 명세서네. 프로젝트별 원가 명세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회계관리 모듈에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프로젝트는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서 예,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에서 프로젝트별
예, 본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로젝트는 플러스 키 눌러서 대전 공장, 대전 공장 더블 클릭.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도. 그 다음에 예, 조회. 예, 제품 매출원가 선택되어 있고 제조원가라서 확인. 들어가시면 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대전 공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38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고, 자, 이번에는 8번. 한국 생산 본점이 2020년 12월 말 기준 외화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잔액은 얼마인가? 자, 외화 예금을 물어봤습니다. 자금 관리 메뉴에 시스템 관리, 아니, 시스템 회계 관리 모드, 자금 관리에 예적금 현황 가셔서 본점이고요. 본점이고 계정 과목은 플러스키 눌러서 외화예금이고 날짜가 언제 현재지? 12월 말 기준. 그럼 2020년 12월 31일 하시면 이 외화예금이 5,750만 원인데 달러를 물어봤네. 달러는 시제액에서 더블 클릭인가? 달러는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나와요? 음? 아, 여기 있구나. 미안해요. 5만 달러죠. 5만 달러. 외화 시제, 그지? 음, 외화 시제 5만 달러. 8번 답은 3번입니다. 8번 답은 3번. 8번 답은 3번이고, 예, 9번. 9번. 한국 생산 본점은 2020년 7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주식 250주를 일주당 8천에 매각하였다. 본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니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여기 꼭 수수료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수수료를. 이 수수료를 주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만큼 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지거나, 그지? 커지거나. 예. 7월 1일 날, 취득을 했대요, 7월 1일 날. 자금 관리에 유가증권 명세서. 자금 관리에 유가증권 명세서 가셔서 더블 클릭. 만기일별 현황이 아니라 유가증권 명세서 가셔서 기표일자는 발령 눌러서 7월 1일, 2020년 7월 1일 조회. 그러면 장부가액이 00, 701이 장부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50주. 단가가 지금 10,000원이란 얘기죠. 그지? 1,000만 원에 1,000주면 1,000만 원에 1,000주면 단가는 10,000원이고 여기에 250주 하면 250만 원이 장부가액인데
주당 8,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000원씩 일단 손실이네, 그지? 2,000원씩, 예, 250주 하면, 예, 50만 원이고, 수수료가 5만 원 들어갔으니까 손실이 더 커지죠? 그죠? 그러면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야? 55만 원이 되는 거예요. 55만 원이 되는 거고, 10번. 핵심 ERP에서는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변동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 중 자산 변동 처리가 불가한 항목은, 이거는,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관리, 고정자산 등록 가셔서, 회계 다니는 1,000번, 자산 유형은, 건물, 아무거나, 유형 자산 중에 아무거나, 건물 하시고, 제일 위에 거 춘천공장, 아무 데나 가셔서 춘천공장 가셔서, 추가 등록사항, 주요 등록사항 말고, 추가 등록사항에, 요 밑에다가 그냥 일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2020년, 뭐 1월 1일 하고, 구분해 가시면, 여기에 자산 변동 처리 있죠. 자산 변동 처리, 그지? 변동 처리 쓰는 게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이동입니다. 요거 항상 같아요, 항상. 요거 항상 같으니까, 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게 무슨 장 이동이에요? 사업장 이동입니다. 사업장 이동이 안 되고, 4점씩 25문제 나와요. 4점씩 25문제. 11번. 한국 생산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음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등록된 자금 과목은 일자별 자금 계획 수립. 여기서는 ESC로 빠져나가고 자금 관리 메뉴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하셔서 여기 계획 연월은 2020년 1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2020년도면 조회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자금 반영이라고 있어요. 자금 반영. 오른쪽 상단에 자금 반영. 자금 반영 눌러서 적용 연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예, 전표 조회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은 1개월로 적용 연호 아닌가? 종료 한번 해봐, 이게. 그러면 고정자금을 그냥 눌러봐, 고정자금. 그냥 고정자금 눌러서 보면 되겠네. 사무실 임차료. 고정자금을 누르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2020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치? 매달 10일. 10일. 고정자금을 누르면 되겠네, 고정자금. 고정자금.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고요. 11번 답은 2번이고, 매월 10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 고정자금. 12번.
한국 생산 본점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선의선출법 기준으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 연령은 회계관리 모듈의 전표 장부 관리에 밑에서 세 번째 채권 연령 분석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회계관리는 본점이고 음, 기준은 기준은 2020년 6월 말 기준, 2020년 6월 30일, 전 개월수는 6개월, 계정별에서 플러스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 조회. 환경 설정에서 임수일 경우 선의선출 차가 이거 해줘야 되나? 그래서 지금 6월 30일 날 채권 잔액이 나와 있고요. 총 미해소된 채권 잔액은 8억 4,785만 천 원입니다. 그죠? 예. 지금 1월부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채권 잔액 쭉 밑에 내려가시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금액이 8억 4,785만 천 원이고 1번이 틀린 거고 미해소 외상 매출금의 가장 작은 거래처는 미해소 외상 매출금의 가장 작은 거래처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는 제동이고요. 미해소 외상 매출 가장 큰 거래처는 하진테크고 2022년 1월 2020년 1월 논스톱 거래소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미해소 됐죠, 그지? 미해소. 그래서 1월 전 조회기간 이전에 2,200만 원 미해수 금액이 있었고 1월 달에 1,100만 원도 미해수가 돼가지고 잔액이 3,300만 원 있는 거죠, 그지? 음,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틀렸고 13번 다음 중 한국 생산 본점의 2020년 4월 20일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전표 시스템 관리가 이제 회계 관리 모듈 전표 및 장부 관리에 전표 입력에 4월 20일 가셔서 20년 4월 20일 가셔서 조회 맞나? 여기가 아니네. 미안해요. 1월계표. 전표 장부 관리에 1월계표. 1월계표 가셔서 1월계표 가셔서 본점의 1계표에서 달력 눌러서 4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20년도 조회하셔서 그럼 우리 1계표, 월계표, 합계단위상표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수로 나오잖아요. 그지? 그거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보험료. 보험료 지출액은 190만 원이죠. 그죠? 190만 원이고, 1번 틀렸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무용품비는 45만 원이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지급임차료는 200만 원. 200만 원은 전부 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했네, 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 걔가 4월 20일에 발생한 금액이 200이고, 200만 원에 대해서 대체하고 현금 거래했냐? 현금이 아닌 걸로 거래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거래한 게 없습니다.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4월 20일에 253만 원 발생했는데 전부 다 무슨 거래했다? 현금 거래한 거죠, 그지? 현금 거래. 그래서 13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3번 답은 4번이 되고 14번. 한국생산 본점은 2020년 3월 말 결산 시 3월 말 결산 시 받은 업무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3월 말에 받으러옴 잔액이 얼마 있는지는 지금 합계 잔액 시단표를 가봐야 돼요. 합계 잔액 시단표. 받으러옴하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는 합계 잔액 시단표 가봐야 됩니다. 합계 잔액 시단표는 결산 및 재무대표 관리. 결산 및 재무대표 관리에 합계 잔액 시단표에 본점이고요. 3월 말이면 2020년 3월 31일 2020년 3월 31일 들어가셔서 받으러 온 잔액이 얼마 있어요? 4억 6,390만 원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242만 원 있고 받으러 온 잔액이 4억 6,390만 원. 90만 원 있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242만 원인가? 242만 원. 그러면 4억 6,390만 원에 2%. 2%. 4억 6,390만 원에 2%면 0.02. 927만 8천 원이 필요한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242만 원 있으니까 빼주면 685만 8천 원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685만 8천 원, 대변 대손충당금 685만 8천 원. 이해 갈까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그 설정률 넣어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돼요. 직접 조회를 하셔야 되고 15번 15번 세무회계 프로세스의 15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 면세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춘천지사예요. 여기 본점인지 잘 보셔야 돼. 자, 부가세와 관련되는 것은 부가세 관리, 부가가세 관리, 회계관리 모듈의 부가가세 관리에 부가세 신고서에 본점이 아니라 춘천지사 일기 예정이니까 일기 예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1, 4분기 2020년 주의하시고 물어보는 게 면세수익 금액인데 면세수익 금액은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가세표준 명세 있어요. 가세표준 명세, 가세표준. 오른쪽 상단에 가세표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가세표준 눌러서 예, 불러오기를 안 해서 금액이 안 나오는구나. 불러오기 한번 해줘요. 불러오기. 예, 불러오기 해주시고 가세표준 클릭하시면
예, 가세표준 명세가 있고 그 밑에 면세 수익 금액 있어요. 예, 면세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5,200만 원입니다. 면세 수익 금액 5,200만 원. 면세 수익 금액의 의미는 예, 면세품 팔아서 번 돈 이런 뜻이고 그 5,200만 원은 전부 다 또 밑에 보시면 뭘 발급했어? 계산서 발급했죠. 그지? 이거 계산서 발급한 금액하고 면세 수익 금액 다를 수 있죠. 그지? 카드 결제 받거나 현금 영수 결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응. 그냥 참고하라고 예, 말씀드린 거고 16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 세무급호는 몇 개인가?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는 우리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응? 매출에 가세하고 매출에 영세하고 그지? 아 근데 영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지? 응? 얘는 지금 일기 예정 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수출한 그 영세 그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서 영세 세금에서 교부한 게 없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네 세금계산 합계표. 부가가세 관리일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져서 더블 클릭. 사업장은 예, 춘천지사 1기 예정이니까 1, 4분기 2020년도 그 다음에 매출의 조회 불러오겠냐 물어보면 이해하시고 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10%로 일치하죠 그지 그럼 영세는 없다는 얘기죠 영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본 11일 이내 전송분 클릭하셔도 예, 공급가액과 세액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10%로 그러면 예, 한 개, 최대 나올 수 있는 건 두 개고, 그지? 영세가 있다면 두 개고, 한 개고, 매출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17번, 17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은 부가가세 관리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서 더블클릭 사업장은 춘천지사 1기 예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1, 4분기 2020년도 조회 조회에서 안 나오면 불러오기 예 2기구나 2기 미안해요 2기 달력 눌러서 2기 3, 4분기 2020년도 조회 기계장치 기타 감가상각자산 차량문방구 건물과 구축물 없네요 그지 건물과 구축물 없어요 그래서 17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가서 조회하시면 되고 18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제1기 학정 기관에 발급한 매출 세금 계산서 중 공급가액의 합계의 가장 큰 거래처는 우리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래한 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세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줘야 하는 거야, 그지? 세금 계산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춘천지사고 1기 확정이니까 달력 눌러서 2, 4분기 2020년도 조회, 매출에서 조회, 블로그에는 물론 이해하셔서 10일 이내 전송분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외회가 있습니다. 10일 이내 전송분에서 매출세금은 공급가의 합계가 가장 큰 데는 제동이 되겠네, 그치? 제동. 근데 혹시라도 전자세금계산서 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해 갈까요? 18번 답은 1번 제동이고요. 19번 19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고정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매입분이 나오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죠.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에 사업장은 춘천지사, 기간은 달력 눌러서 1기 합정이니까 2, 4분기 2020년도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했을까요? 하고 나서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취본에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세액이 얼마? 100만 원이고 여기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세액만 물어본 게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세액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도 매입세액에 가셔서 더블클릭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더블클릭하시면 뜨는데 여기에도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천표 수령금액 합계표에서 여기는 지금 없죠, 그지? 근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은 100만 원. 19번 답은 2번이고 20번 20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액은 얼마인가? 얘도 부가세 신고서 봐야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서에 춘천지사의 1기 합정 아까 1기 합정 4월 2일부터 6월 30일 갖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에 대한 가세표준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4천만 원이고 세액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그지? 이해할까요?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가세가 아니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예, 세액 매출에 대한 세액이 400만 원. 그래서 20번 답은 3번이고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21번. 21번. 원가액의 프로세스에 의해 한국생산 본점에 이번엔 본점입니다. 2020년 제조 경비가 가장 큰 분기는 언제인가? 2020년 제조 경비가 가장 큰 분기. 결산및 재무제표 관리에 지금 제조 경비를 물어봤으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있어요? 기간별 원가 보고서 밑에서 세 번째 기간별 원가 보고서 가셔서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 본점이고
예.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계정별에서 조회. 예. 제품 매출원가는 4500 확인. 제조경비. 제조경비가 1, 4분기가 2600 정도. 2, 4분기가 3900. 2, 4분기가 제일 많네요. 그지? 그죠? 2, 4분기. 그래서 22번, 21번 답은, 예, 2번이 되는 거고, 예, 기간별, 예, 원가 보고서 22번. 한국 생산 본점은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예,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제공품 금액이, 예, 이월되었다. 이월된 제공품 금액과 관련해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요 이월된 제공품을 따지면 무슨 제공품이에요? 기초 제공품이죠. 맞아요? 예, 요 기초 제공품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는 무슨 제공품이야? 기말 제공품이죠. 그치? 이번 연도 기초 제공품은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는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러면 얘는 예, 원가 보고서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예, 원가 보고서 가져서 예, 본점에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들어가셔서 조회 예, 확인하시면 예, 전기의 기말 제공품이 그지? 전기의 기말 제공품이 200이죠. 맞습니까? 요게 단기의 무슨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전기의 기말 제공품이 단기의 기초 제공품 이해갈까요? 200만 원, 200만 원이고 2월된 제공품은 단기 원가 보고서에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가 되고 2월된 제공품의 금액이 증가하여도 단기 원가 보고서 제조 금액이 동일하다. 그지? 기초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이고 예, 제조 경비는 제조 경비잖아. 그지? 기초 제공품이 증가한다고 해서 제조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 2월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하여도 단기 원가 보고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동일하다. 아, 1번이 틀린 거구나. 그지? 그거 보니까 1번이 틀린 거네요. 예, 기초 제공품이 증가해도 단기 총 제조 비용,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는 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3번. 한국 생산 본점에서 2020년 1월 말 결산 시 원가 보고서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는 예, 고종자산 관리, 감가상각비는 회계관리 모듈의 고종자산 관리에 예, 감가상각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현황 가셔서 본점이고 원가 보고서에 보고할 거니까 경비구보는 500번대, 경비구는 500번대, 1월 말 결산식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월 말 그러면 단기 감가상각비, 예, 기초 기말 정기 총량 누계 볼 필요 없고 단기 감가상각비가 전체 얼마예요? 107만 4,761원입니다. 107만 4,761원. 구하면 되고
기계 장치는 뭐 발전기, 용접기, 단기간접 장비 있고, 차량 운반구는 그랜저, 스파크, 단기간접 장비 있고, 그런 얘기고, 24번. 한국 생산 본점에서 2020년 1월 30일일 기준 상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얼마인가? 타계정 대체가 나오는 거는 결산미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미 재무제표 관리에 원가 뭐 원가액의 프로세스인데 기준 상품의 타계정 제 물어보네. 결산미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자료 입력에 결산자료 입력에 본점이고 1월 31일 기간은 그럼 달력 눌러서 1월부터 1월까지 2020년도 1월부터 1월까지 확인 하셔서 상품에 가보시면 상품 매출원가에 타계정 대체 나와요. 상품 매출원가에 타계정 대체 나오나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타계정을 대체한 금액은 200만 원. 원가액이 프로세스인데 안 맞는 문제를 내네요. 25번. 핵심 ERP에서는 다양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중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리 항목은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봐요.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회계 단위별 그다음에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 있는데 비용 센터별은 없네. 그지? 비용 센터별은 없어요. 그래서 25번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0년도 3회 ERP 회계 정보관 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는 끝났고요.